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강원도 내에서는 속속 총선 후보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 직설에서는 도내 선거구별로 대진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신속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춘천 갑을 선거구는 아직 경선 중입니다.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춘천 갑부터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춘천 갑의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찍 단수 공천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본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춘천 갑의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7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후보들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면서 경합도와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결국 그 속에서 노영호 현 비례대표 의원하고 네. 현재 김혜란 후보가 두 분이 경선에 확정이 되면서 네. 오늘하고 내일 지금 그 경선을 준비 중인데 아마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이면은 후보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춘천 가면 이렇게 좀 준비가 될 것 같고 춘천 을과 양구, 철원, 화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역인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에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예. 3선 출마이기 때문에 많은 감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여부가 불투명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한 한기호 의원 외에도 허인구 지원 전 사장 그리고 이민찬 중앙당 대변 상임 대변인 예. 부대변인이 함께하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붙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하고 내일 현재 경선을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춘천 을 지역 후보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변호사가 함께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마지막 승차일 것 같은데 다음 주 초면은 경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원도 모든 지역구의 대진표가 결정이 나서 도민들에게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주 갑을 선거구는 이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갑 선거구는 원창묵 시장 삼선 원주 시장인 원창묵 후보하고 네. 박정하 대변인이 이제 재대결하게 되는 거죠. 지난 보선이 1년 한 10개월 전에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대결 구도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을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이제 송기현 국회의원과 네. 이에 이제 맞서는 김한섭 기재부 차관이 이제 출신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양자 갑을 선거구가 이제 이렇게 각각 결정이 되면서 정책도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지난 5일은 오전 오후에 기자회견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공약이 1호 공약, 2호 공약, 3호 공약까지 일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조금 더 과열된 선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후보가 일찍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주가. 예. 그리고 강릉 선거구를 보면 김한근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어떻게 큰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원도 공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도 불리기도 했었고 유진학한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의외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전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경선까지 치러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김한근 전 시장이 국민의힘 출마를 본인이 선언을 했었고 또 오세인 전 광주지검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서 3파전의 예상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양 3자가 실제 경선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권성동 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예. 경선에서 이번에 아예 컷오프에 해당했던 김한근 시장이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김한근 시장이 주목되는 부분들은 전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지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강릉 선거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수로서 좀 작동할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중남 그 후보가 경선에서 이번에 확정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커다랗게 보면 다른 후보들도 출마하지만은 이 3자 구도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김한근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중요하게 3파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경합을 벌일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표가 어떻게 나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면적이 넓은 세 곳의 선거구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속초고성 양양인제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 결정이 좀 미뤄졌었는데 예, 여당 국힘은 이제 이양수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이 되었고 네. 민주당은 김도균 수도방위 사령관 전 사령관이 이제 결정이 돼서 양자 구도로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 삼척 정선 태백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이제 경선이 조금 늦어지면서 네. 26일 날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서 이미 그 민주당 한호연 후보로 2월 초에 한호연 후보는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둘이 아마 양자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소수 정당에서도 개혁신당의 유성호, 자유통일당의 홍순근 후보가 뭐 이미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파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예. 여기 아주 공용 선거구죠. 그 면적이 예.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4개 시군이 아마 이제 각각 또 특성을 좀 다르게 갖고 있는 지역인데 재선에 도전하는 이제 유상범 의원과 네. 전 홍천 군수였던 그 허필홍 후보가 네. 이제 아마 양자 대결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쪽도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정책을 알리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선거구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선거구 획정도 뭐 40일 남겨놓고 결정되고 네. 신인 정치인들이 그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정당의 그 선거구 후보 뭐 공천 심의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거구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또 쉽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는 8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7명이 이번에 총선에 또 나서게 됩니다. 강원도만 보면은 뭐 공천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잡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소장님? 잡음이 없다고 해야 될지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건 도민의 몫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의원 8명 중에 현재 7명이 단수 공천을 하거나 아무튼 공천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기호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한다고 한다면 8명 전원이 현역이 다시 맞붙게 되는 이러한 경선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보자고 한다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물갈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기를 좀 원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전체 8명의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6명, 2명이 모두가 다 공천을 맡는다고 한다면 네.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8명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 통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펼쳐질 이 공약과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원도가 향후 4년에 나갈 방향들을 전 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좀 제시하는 이러한 참신한 모습들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뭐 3선에 아마 도전하는 분들도 꽤 있고 재선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 사실 지역 정책에 대한 게 좀 약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강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었는데 이제 여야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까 네. 좀 강원도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의 정책 공약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거의 그 뭐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특례 이런 것들도 보장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번에는 여야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정책 네. 그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서 정책 대결 구도가 되면서 강원도가 더 잘 사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대도시의 경우는 뭐 자동적으로 커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정책 발굴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